네, 추파레스의 추팔입니다. 헤드라인을 집 사는 거 포기 계속 전세살이 월세살이 할까로 한번 시작해볼까 싶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1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뭐 여러분들한테 집을 사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집값은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비단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자, 아까 말씀드린 제 반지, 이게 올랐는 거에 비하면은, 이게 오른 거에 비하면은 집값 오르는 거는 엄청나다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왜? 집이라는 건 덩어리가 큽니다, 여러분. 네. 금을 사본들 찐부 아닌 이상 1억씩, 2억씩 사지를 못해요. 여러분, 제 말 틀렸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집은 대출을 받거나 어쨌거나 방법을 쓰더라도 미니멈 이제는 3억이 되었습니다. 네, 미니멈 2, 3억이 되었어요. 2, 3억이. 네. 2, 3억이 되었는 걸 삽니다. 네, 그게 금처럼 올라버리면은 얼마가 될까요? 4억에서 6억이 됩니다, 여러분. 금이 아무리 올라본들 그렇게까지는 못 수익을 챙깁니다. 하고 제가 그랬죠. 금은 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반지 끼고 다녀가지고 상대방한테 블링블링한 모습을 보여주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의식주 중에 주입니다. 주. 집은 거기에 살고 있으면서 집값의 가치가 올라가는 걸로 따지면 가성비로는 최고입니다. 가성비로는 최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전세나 월세는 아무리 살아본들 네,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정체. 오히려 전세 자금 대출이나 월세를 살게 되면 내 돈을 잃는 경우입니다. 읽어. 1억 잃습니다. 맞죠? 근데 내 돈을 100% 다 들고 전세살이를 해도 잃는다고 생각해야 돼. 인플레이션에 대한 금액만큼 내 돈의 가치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3억짜리 전세 살고 있어요. 10년 돼도 그 3억짜리 전세는 전세값만 5억으로 올라가야지 내 돈은 3억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내 돈을 2억을 어디서 구해와서 5억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전세금이 만들어진다. 그렇지만 집은 그렇지 않죠. 집은 3억에 사놓은 집이 10년 후에는 무조건 3억 이상이 가 있고 억 단위로 올라가 있을 것이다. 네.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 이 비단 진보 정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10만 원권 또 우리나라 곧 생길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5만 원권이라는 건 상상도 못 했죠.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결과물을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고액권이 생긴다. 네. 미국은 그 전부터 있었죠. 미국은 100불짜리가 있었죠. 지금으로 따지면 14만 원입니다. 그죠? 네. 그럼 우리나라는 그래 따지면은 10만 원권은 벌써 생겨나야 되는데 못 생기고 있죠. 왜냐? 왜 안 생길까요? 그거에 대해 갖고도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 집을 과연 집을 사고는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게 정답 맞습니다. 맞고요. 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평생 전세 월세살이를 해야 될까요? 네.
전세 월세살이를 해야 할까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전부 다 경제활동을 해요.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미니멈 한 달에 법정시급인 200만 원 정도는 다들 벌고 있어요. 전부 다 그렇게 스타트 시작합니다. 이제 스타트 시작해가지고 그 중에 100% 내 돈 주고는 집을 못 삽니다. 네, 부모가 안 도와주는 이상은 못 사요. 못 사는데 중요한 건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친구 중에 네, 소비성이 엄청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돈은 많이 법니다. 많이 벌지만 소비성이 엄청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벌면 800을 써버립니다. 집을 못 사요. 월세살이를 합니다. 돈은 1,000만 원 버는데. 근데 그 친구한테 하나 제가 제안을 합니다. 왜냐? 매달 버는 돈 매달 써버리니까 목돈이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 당시가 벌써 좋기 20년은 된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 연끌을 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연끌을 그 친구한테. 왜 연끌을 하라 그랬는지 압니까? 그 친구의 별명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네. 왜? 빚이라도 지어져 있으면 그걸 갚으려고도 돈을 덜 쓴다는 얘기죠. 네. 네. 그 빚이라는 게 항상 사람의 무게감을 주는 겁니다.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 친구가 집 하나가 생겼어요. 그것도 2년 만에. 재밌거든요. 왜? 돈을 1,000만 원씩 버는데 예를 들어서 집을 2억 주고 샀습니다. 2억 주고 샀어요. 네. 이 빚을 갚아보니까 얼른 빚을 갚고 싶거든요. 돈을 아예 못 벌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못 하겠죠. 하지만 돈을 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른 빚을 갚고 싶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씀씀이를 줄입니다. 자동으로 줄여요. 그리고 2년 만에 빚을 갚고 난 다음에 내 집이 되어버립니다. 집이 하나 생겼어요.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너의 충고 덕분에 너의 경제관념 덕분에 내가 집이 하나 생겼다. 고맙다 친구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집 사고 빚 다 갚고 나니까 또 원상복귀가 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만 예, 그래서 사람이 쉽게 변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빚을 더 지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뭐 각자 도생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각자 도생을 해가지고 네. 뭐 그는 이게 말 그대로 그래서 연끌 쪽은 저는 나쁘지 않게 생각해요. 연끌 쪽. 네. 연끌 쪽 안 하면 집 못 사요, 진짜로. 네, 자동으로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쓰기 마련이에요. 쓰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적금 넣는 거는 하고 적금을 넣는 거랑 제가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따박따박 갚는 거랑은 이게 관념 자체가 틀립니다. 네. 적금은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이라는 느낌이 있고요. 대출금에 대한 원금은 무조건 집어넣어야 되죠. 네. 그러니 목돈이 모인다는 거고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만큼 돈을 벌었다는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목돈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라는 건 제 친구 예를 들어 드렸죠. 그 친구 집 아직 그 집 들고 있습니다. 네. 그때 아니었으면 집 못 샀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최대한 빚을 끄집어내서라도 집 하나만큼은 내 집을 들고 가자 라는 게 오늘의 충팔이 생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충팔이었어요. 충팔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